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인플루언서들 중에는 특이하게도 가상 공간의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버추얼 방송인들인데요. 물론 완전히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존재들은 아니고 실제 사람들이 자신을 대신할 아바타를 사용하여 해당 캐릭터를 통해 컨텐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의 소재들과도 아주 잘 맞물리는데요. 해외에서 인기를 끌던 이 버추얼 방송인들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버추얼 캐릭터, 이른바 가상의 존재들이 이슈가 되었던 시기가 오래전 과거에도 한 차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한국 정치계에서 벌어졌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뜬금없어 보이는 관계인 가상 캐릭터와 한국 정치계, 둘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제작된 것이 절대 아닌 가상의 캐릭터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며 특정 정당을 옹호, 홍보 혹은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던 시기, 흔히들 1990년대 후반을 세기말이라 지칭했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00년은 보통 밀레니엄이라 불렀는데요. 이런 세기말과 밀레니엄 시대를 관통했던 단어는 바로 디지털 세대라는 단어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또 디지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이버라는 단어였습니다. 디지털과 사이버로 대변되던 세기말과 밀레니엄, 한국에서는 스타크래프트가 유행하게 되면서 PC방 문화 등이 발달하게 되었고 일찍이 PC 통신 등으로 대표되던 온라인 문화는 많은 수의 PC방과 빠른 인터넷 회선의 보급 등으로 인하여 어엿하게 인터넷 세대란 개념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참 많은 분들이 온라인 게임 등을 즐겼고 게임이 직업이 되는 프로게이머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의 도래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디지털과 사이버란 단어가 완전히 없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자주 언급되기도 했지만 1990년대 후반 세기말 분위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두 단어가 시대적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가상현실이란 개념 역시도 이 시기에 아주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였던 1998년 특이한 컨셉의 가수 한 명이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아담이란 이름을 가진 사이버 가수였는데요. 그냥 아담보다는 사이버 가수 아담이란 명칭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진 가상 캐릭터였습니다. 아마도 80년대, 90년대생 분들 중에서는 이 아담에 관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1호의 사이버 가수로서 한창 이슈가 되어 뉴스 등에도 그의 데뷔가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설정상 아담은 동서양의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이상적인 형태를 모아 제작된 외모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보기엔 특정한 인물이 연상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때 자주 거론된 인물이 바로 배우 송승헌 씨. IMF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앨범을 20만 장가량 판매하며 대단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이유는 바로 제작 비용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기술력으로는 아담이 등장하는 몇 분간의 영상 제작에도 아주 높은 금액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점점 방송 출연 등이 뜸해지게 되면서 이로 인해 서서히 잊혀져 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최초의 사이버 가수 아담을 필두로 해서 1998년에는 또 다른 사이버 가수들인 사이다와 류시아 등이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 역시도 꽤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류시아의 경우 1998년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새정치국민회의 고건 후보와 만남을 갖기도 했다는데요. 미디어나 마케팅 측면에서 가능성을 주목받았기에 젊은 세대와 정치계의 소통을 위한 통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은 몇 년 후에 현실화가 되었는데요. 2000년도에 있었던 16대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당에서 벌였던 선거 홍보와 대책들 중에 바로 이 사이버 캐릭터를 활용한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런 사이버 캐릭터를 최초로 활용했던 정당은 바로 새천년 민주당이었습니다. 새천년 민주당은 사이버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인터넷과 온라인상의 선거 홍보를 위한 연구를 하다가 가상의 캐릭터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그래서 캐릭터를 하나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작된 캐릭터의 이름은 바로 이민주양, 편의상 앞에 이는 제외하고 민주양이라고만 부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름은 새천년 민주당에서 따온 민주이고
E이고 앞에 알파벳 E는 전자, 전기를 뜻하는 일렉트로닉의 앞글자이며 뒤에 양은 여성을 표현할 때 붙이는 한자 양이었습니다. 조금은 만화 등장인물처럼 표현된 캐릭터였는데요. 민주양 역시 움직이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공개됐던 민주양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2000학번 산내기 유권자 민주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젊은 세대들이 이번 총선만큼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캐릭터에게 부여되었던 설정은 이렇습니다. 생일은 1980년 2월 27일생으로 당시 19살이었고 현재 나이로는 45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출신이었으며 가족관계로는 부모님과 오빠가 있었고 키는 167cm, 당시 직업은 대학생이었는데요. 몸무게와 발 사이즈, 심지어 시력까지 세세하게 설정되어 상당히 공을 들였던 캐릭터였습니다. 민주양의 캐릭터 모티브가 되었던 것은 당시 테크노 여전사로 인기를 끌었던 가수 이정현씨. 이런 민주양의 캐릭터를 통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전달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정당의 마스코트로 활용되면서 해당 정당의 홈페이지에서 민주양 캐릭터와 간단한 게임 대결을 해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양이 개발되고 발표된 지 이틀 뒤에 그녀는 정식으로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하게 되는데요. 정당 대표와 소속 의원 및 후보들이 참여해서 공식적인 입당식을 치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국내 최초로 전무후무한 가상 캐릭터의 입당이었는데요. 물론 실제로 당시 정치,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등록 절차는 정당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만이 가능했기에 가상의 캐릭터였던 민주양의 입당은 설정 정도로 볼 수 있었지만 정식으로 지도부가 모여서 입당식을 열어주기도 했었고 또한 가상 캐릭터의 입당이란 이슈 자체가 당시 시대상과 맞물리며 높은 이목을 끌어냈기에 입당 자체는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민주양 캐릭터를 만든 목적이었던 여러 세대가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만든다라는 목표를 사실상 완수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가상 캐릭터 민주양이 많은 이목을 끌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자 다른 정당들 역시도 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동참하게 되는데요. 민주양의 뒤를 이어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든 정당은 자유민주연합, 줄여서 자민련이었습니다. 자민련이 만들었던 캐릭터의 이름은 바로 자민이. 자민이 역시도 자민련의 마스코트로 활동하면서 당시 자민련의 홈페이지에서도 활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자민이는 민주양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인기가 그다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자민이의 목소리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일단 공개됐었던 자민이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자민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민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민이 캐릭터는 개발 당시 20살이란 설정이었는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의 목소리보다는 중년의 목소리에 훨씬 더 가까운 소리입니다. 캐릭터의 모습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귀여운 디자인이었는데 목소리가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의 목소리다 보니 아무래도 괴리감이 심하게 느껴져서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어쨌든 자민이 역시도 자민련의 마스코트로 활동했지만 2006년에 모습을 감추게 되고 마는데요. 이유는 자유민주연합 정당이 2006년 해산됐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정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도 역시 가상 캐릭터의 입당을 추진했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입당시키려 했던 캐릭터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가수 아담, 가상 캐릭터 아담의 영입을 제안했었지만 당시 아담의 제작사이자 소속사였던 아담소프트에서 이 영입 제안을 거절하며 무산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아담이 아닌 아담의 목소리를 맡았던 담당 성우를 영입하려 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민주양으로 촉발된 가상 캐릭터 이슈는 국내 최초의 가상 캐릭터 입당이란 기록을 남겼지만 안타깝게도 2000년도 선거가 종료되고 난 이후로는 존재감이 거의 희미해져 버린 편입니다. 이후에 새천년 민주당이 여러 노선을 거치면서 민주양의 소속 정당 이름도 여러 차례 변경되는 일을 겪는데요. 정식으로 탈당계가 제출되지 않아 탈당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가상현실,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정치 홍보는 2020년대에도 시도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 의원이 증강현실 서비스를 이용해 가상의 세계 안에서 자신의 캐릭터뿐만이 아닌 사무실까지 만들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잠시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만 2000년대 초반 같은 정도의 큰 주목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가상세계의 캐릭터들보다는 SNS 등을 통한 소통이 훨씬 더 이슈가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사이버 가수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국내 최초로 정치계에 입문한 가상 캐릭터 이민주양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상 캐릭터 활용의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가장 경직되었을 것만 같은 정치계에서도 이런 시도를 벌였다는 점이 꽤 이례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영상은 정치적인 목적이 전혀 없으며 특정 정당의 옹호, 비하가 목적이 아닌 한국에서 벌어졌던 특이한 이슈에 관한 소개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정치계가 시도했던 최초의 가상 캐릭터 입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